야구가 거의 없었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못 지냈죠. 기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취소를 하고 이게 행정이 오락가락해가지고 헷갈려서 못 살겠어요. 딱 나갔는데 막 거리를 못 돌아다니고 숨이 막힐 지경인데 선수들은 또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탁상행로로 기상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매뉴얼대로만 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창원보다도 훨씬 더 기온이 떨어진 부산 이런 데 가서는 또 취소를 또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녁에는 좀 선선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충분히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모두 취소가 됐고요. 그렇게 행정을 해가지고는 비난받아 마땅한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로야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구가 거의 없었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못 지냈죠. 야구가 없어서 지난주에 또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또 못 받기도 했고, 예. 제가 그건 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무시당하고 사는 거죠. 네. 제가 뭐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콜백도 안 하고 뭐 문자도 없고 그래서 뭐 야구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철저히 무시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무시를 한 것은 그러놓고 아니고, SNS에 왜 올린지 모르겠어요. 뭐 전화 뭐 못 받았다고. 무시를 한 것은 아니고, 예. 사정이 있어서 못 받았는데, 헛도 웃음이 나오겠네요. 예. 저도 제가 만약에 전화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러겠죠. 이 꼰대는 또 왜 전화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랬겠죠. 아닙니다. 아무튼 또 야구가 없어서 많이 심심하셨을 텐데, 네. 그래도 이번 주는 야구를 하니까요. 네. 네. 뭐 저 심심한 것도 심심한 건데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아쉬웠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이 자연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자연재해 뭐 이런 걸 피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예방하는 건데 그렇죠.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좀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또 오히려 날씨가 선선한데 이 정도 야구를 해도 되겠는데 야구를 이제 주말에 지켜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분 그 전주에도 취소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었는데 또 더 그때보다도 창원보다도 더 날씨가 기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취소를 하고 이게 행정이 오락가락해가지고 헷갈려서 못 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좀 미리 대비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 좀 아쉬움이 드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는 야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뭐 순위나 주간 베스트 라인업은 생략을 하고 이 폭염에 관한 이슈로 오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타임라인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지난 7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 화수목 이때부터 사실 본격적인 무더위였고 정말 엄청난 폭염으로 경기를 네. 이대로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이 주간이었는데 이때 화수목 이순철 의원이 창원에서 중계를 하셨었는데 네. 이때 창원도 39도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폭염이었습니다만 이때는 시리즈가 다 진행이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름이라 그러고 하루 전날 월요일 날 창원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루 자고 아침에 뭐 아침 일찍 아침 먹고 또 아침에 좀 선선하잖아요. 그래서 산에 한번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고 산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그 나균환 선수가 나온 그 초등학교 있어요. 무학 초등학교인가 뭐 그럴 거예요. 예. 그 위에 바로 보면 추산 근린 공원이라고 있는데 그게 산이 한 1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올라오면 되겠죠 하고 딱 나갔는데 숨이 콱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올라갔어요. 갔다가 땀 흘리고 나오면 굉장히 그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 점심 먹고 오는 게 나가려고 하니까 막 가슴이 답답한 거죠.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무리가 있구나. 그래서 내일부터는 가지 못하겠구나. 근데 첫날보다 화요일보다 목이 훨씬 더 기온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3경기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첫날부터 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물론 이제 경기 시간 한 8시 반 정도 되면 기온이 떨어지죠. 그때도 한 32도, 33도. 그런데 35도 이하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를 감독관이 핸드폰으로 거기서 이게 지열을 재면서 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면 이게 간중이 많이 쓰러진다는데 선수가 쓰러진다는데 그럼 어떻게 할래?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규정이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KBO도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KBO도 천연잔디에서는
폭염 취소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뭐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런 데 인주단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면 뭐 당연히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천연단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6시 반에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미 그때부터 경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더위를 정말 안 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딱 나갔는데 막 거리를 못 돌아다니고 숨이 막힐 지경인데 선수들은 또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을 느껴서 이건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연전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창원보다도 훨씬 더 기온이 떨어진 부산 이런 데 가서는 또 취소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기준이 뭐지? 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오락가락하니까 그러다가 그냥 결국 관중이 쓰러지고 선수가 쓰러지고 하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대책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평일날 만나서 이제 주말 경기까지. 근데 주말에 또 경기 안 했을 때 어땠어요? 기온이 더 떨어졌거든요. 충분히 네. 야구를 할 수가 있는 날씨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이 아까 이야기했던 자연재해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슬기롭게 좀 이렇게 대처를 하고 미리 대비를 하고 할 필요는 있었는 거잖아요. 또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가 결국 다 그냥 전면 취소? 이러다 보니까 또 기온은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어디다 잣대를 내고 이거를 결정을 하는 것이니 참 그게 너무 아쉽고 야구 팬으로서 물론 그 날씨가 더우니까 그걸 안 해야 되지만 네. 안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날씨엔 또 야구를 또 취소해 버리고 네. 이렇게 되니까 오락가락해서 좀 헷갈렸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이제 창원에서의 화수목 시리즈가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 이제 금요일이죠. 7월 31일에 역시 이제 부산과 창원은 폭염 중대 경보 발효 중이었고요. 특히 이제 사직구장은 이제 그 인조잔디 구역이 있죠. 파울 지역에 그쪽은 지열이 70도까지 육박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7월 31일에는 사직 경기, 창원 경기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근데 이날 이제 사직에서 그 특히 이제 손성빈 선수가 중간에 좀 이 온열 질환 증세가 있어서 교체가 되는 사태도 있었고 뭐 경기 끝나고 삼성의 구자욱 선수는 이런 더위는 살면서 처음이었다. 예, 대구보다도 훨씬 더 더웠다라는 인터뷰를 또 남기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날 그 경기 진행된 상황 때문에 이 폭염으로 좀 취소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론이 상당히 급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예. 그러니까 이제 관중분들이 그 피해를 입으시고 선수들도 막 아무래도 그 열기에 뛰고 이러면 몸에 이상이 올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뜨거라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네. 그래서 미리 그 마산 창원 때 제가 그거를 이제 감지해서 이게 쓰러지고 나면 사후 대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 김태형 감독이 인터뷰했듯이 서울에서 그걸 느낄 수 없으니까 그럼 감독관한테 맡겨놨는데 감독관은 또 규정돼 있으니까 그 규정대로 핸드폰 들고 나가서 열재서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버리면 네. 결국 피해는 관중과 선수분 뭐 모두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너무 안일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결국 프로 테니스가 엄청 가격하잖아요. 움직임이 심하고 활동량이 상당히 굉장히 많죠. 많은 거잖아요. 뭐 축구, 농구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농구는 뭐 실내니까 그런다고 하죠. 축구, 미식축구 뭐 이런 부분에서 여름에 뭐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격렬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축구도 월드컵 할 때 보니까 쿨링 타임도 주잖아요. 이제 그런데 네. 프로 테니스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도가 넘어가면 2세트 끝나고 한 10분간 휴식을 주고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WBGT 그러니까 열 위험성 평가하는 곳에서 만약에 32.2도가 넘어가면 경기를 중단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 열기 뭐 체감 온도 뭐 이런 것을 이제 감지해서 안 되면 이제 그 워낙 과격하냐 중단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야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야구도 어느 정도 경보까지 뜬다고 한다면 그것을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이게 6시 반에 온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경기를 뭐 강행하고 한다고 이거는 좀 문제가 한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8월 1일에 처음으로 폭염 취소가 된 날입니다. 이날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었던 부산과 창원 경기가 취소가 됐고 이날 이제 경기 전에 KBO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연 개시를 포함해서 이제 취소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KBO에서 이제 폭염 관련 경기 진행 대응에 관련한 공식 발표를 했고 이제 폭염 중대 경보는 기상청에서
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이제 발효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전날 뭐 네. 선수가 좀 그런 증상도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자 이제 KBO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뭐 이야기를 앞에서도 해주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35도 이상이 이틀 연속되면 취소를 하게 돼 있잖아요. 원래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돼 기준이 있는데 있었죠. 결국은 기온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네. 결국은 이 폭염이 계속 누적돼서 이 입추가 좀 지나니까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이제 태풍도 뭐 간접적인 영향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런 매뉴얼들을 다 지키지도 않은 거죠, 사실은. 다 지키지도 그렇죠, 않으면서 이제 선수들, 관중분들이 뭔가 피해가 가니까 아뜨거라 하고 이제 사고 대책을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너무 잣대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그런 잣대를 그렇게 행정을 해가지고는 비난받아 마땅한 거죠. 네. 그 다음 날이 이제 8월 2일도 사실은 좀 그 기준이 엇갈리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8월 2일에 왜냐하면 이제 창원은 취소를 했는데 사직은 30분 지연 개시를 했습니다. 똑같이 이제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은 경기 개시 이후에도 38도 이상 지속된다는 예보에 따라서 취소했습니다만 부산은 경기 개시 이후에는 기온이 하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30분 지연 개시했다라고 이제 KBO에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이제 취소 기준은 보통 이제 개시 예정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서로 달랐던 기준에 대해서 좀 미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사실 또 홈팀은 가장 더운 시간에 그 그렇죠.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선수들이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네, 2시부터 훈련을 하고 뭐 조금 늦게 하는 팀은 3시 이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더울 때잖아요. 네. 2시, 3시, 4시 막 이럴 때. 옛날에는 그렇게 덥지 않을 때는 2시 뭐 이 정도 12시부터 2시 막 이럴 때가 가장 더웠지만 지금은 너무 폭염이어 가지고 그렇죠. 한 4시까지는 또 심지어는 5시까지도 엄청 덥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수들 체력도 떨어질 거고 그게 이제 결국 영향을 미쳐서 뭐 쓰러지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게 염려가 돼서 창원 경기 때 제가 가 있으면서 네. 결국은 여러 가지 요청들을 감독관한테도 하고 막 없어도 계속 한 거죠.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KBO에도 연락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 주에 이주혜 캐스터 대구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네. 또 할 수 그때는 어땠어요? 제가 전화해서 요새 많이 까이는데요. 기록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기록원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여기 정말로 할 수가 없는 상태였냐. 기록원은 매일 거기 운동장에 야구장에 나가기 때문에 기록원도 사실은 제가 오죽하면 창문을 항상 야구할 때 열어놓잖아요. 중계할 때. 그런데 그 다음날 첫날 열어놨다가 기록원이 저희를 먹어가지고 그 다음날 이틀을 문을 닫았어요. 어쩔 수 없이 뭐 야구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인 거잖아요. 저희를 먹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닫고 했는데 그래서 그 기록원에게 대구를 그 다음날 이제 갔기 때문에 어떻게 창원보다 더 더웠느냐라고 물으려고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서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은 창원보다는 대구가 훨씬 더 선선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땠어요? 창원 안 가봤지만? 지난주 대구는 이제 뭐 제가 첫날 중계는 네. 했고 뭐 그날 저녁에는 바람이 되게 선선하게 느껴질 정도로 사실 네. 괜찮았는데 네. 뭐 전구장 취소가 되면서 뭐 하루밖에 중계를 못했습니다만 네. 지난주도 사실 이제 서울 이 수도권 지역이 훨씬 더 더웠고 남부지방은 오히려 조금 네. 야구를 할 만한 날씨였던데. 예. 저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서울에 있었잖아요. 경기 안 네네. 하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했던 태풍의 이제 간접적인 영향이 있어가지고 강원도 쪽은 비도 많이 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바람도 그러니까 바람이 우리나라 자체가 습도가 강해가지고 미국이나 애리조나나 플로리다 가면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 습도가 없어서 좀 선선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늘로 가도 막 훈짐 같은 게 막 오잖아요. 네. 그런데 주말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야구를 해도 됐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짐 잡고 그냥 안 돼. 그러니까 주말에도 다 그냥 취소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취소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또 그것 또한 또 실행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만 너무 또 섣부른 결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는 뭐 저는 에어컨도 안 켜고 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창문 근데 열어놓으니까 근데 괜찮더라고요. 왜 에어컨에 컬러컬러 가면서 해수기침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나이도 30대면서?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아, 그래요?
아무튼 그렇다고 방송에서 인상은 쓰지 마세요. 웃으면서 하세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날 그 8월 2일에 김태형 감독이 이제 사직 경기 정상적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KBO는 이제 서울 사무실에서 결정을 하는데 사직구장 그라운드에 나와 봤냐 네. 이런 조금 이제 강경한 어조로 비판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팬분들의 또 공감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김태형 감독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한 부분에 김태형 감독만 인터뷰를 했지만 쉽게 그냥 모든 감독들이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규정이 있다고 그러고 KBO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홈팀은 아까 윤혁 캐스터가 얘기했듯이 막 2시부터 나와가지고 그때 앞밑에서 훈련을 하고 막 이러니까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더위 안 타는 사람인데도 막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면 그게 훈련이 제대로 되면서 걱정이 안 되겠냐고 선수들이.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총대를 메고 이런 인터뷰를 작심발을 한 거죠. 그 나머지 감독들도 계속 음으로 연락을 KBO에다도 하고 감독관들도 요청을 하고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받아준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김태형 감독이 이렇게 했는데 김태형 감독이 이렇게 인터뷰를 한 부분이 김태형 감독에게 KBO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닌 거죠. 이건 김태형 감독은 현장에서 느끼는 걸 그대로 그냥 이야기한 거니까요. 그렇죠. 예. 대표로 이제 뭐 총대 메고 김태형 그렇죠. 감독이 좀 얘기를 네. 했는데 현장의 어떤 그 목소리죠.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누가 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했는데 김태형 감독이 그러고 결국은 또 10개구단 감독 중에서도 나이도 뭐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고 경험도 많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총대를 메고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낳고 또 뭐 실행위원회도 만들어지면서 결국 주말 경기를 한꺼번에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 이제 그러면 고척 경기도 그럼 다 같이 취소를 해야 만약 고척 경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고척 경기도 다 취소가 된 거잖아요. 고척 경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형평성이 안 맞다고 다 이제 취소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에도 취소를 다 같이 취소를 했어야죠. 근데 네. 그 전에도 다 같이 취소 안 했잖아요. 어느 지역만 취소를 하고 다른 데도 그 경기를 하게 되고 뭐 이게 너무 엿가락처럼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그 8월 4일이 가장 논란이 됐습니다. 8월 4일에 KBO가 이제 일단 그 폭염 관련 경기 진행 대응안을 세분화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폭염 주의보일 때는 정상 진행, 폭염 경보일 때는 1시간 경기 지연 개최 가능, 그리고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을 때는 그날 오후 1시 전까지 일찍 경기 취소를 결정한다라는 것이 이 8월 4일에 KBO가 발표했던 운영 기준이었는데 그래서 이날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던 서울, 잠실과 이제 광주 경기는 취소가 일찍 됐고 하지만 이제 인천은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지 않아서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 인천에서 두 분의 관중이 온열 질환 의심 증상으로 쓰러지면서 뭐 다행히 두 분 다 병원으로 가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만 온열 질환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네. 뭐 인명 사고도 올여름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KBO의 폭염 관련 대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의 특보를 이제 기준으로 삼았지만 그 이제 온도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이 경기장의 환경에 대해서 좀 고려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거 예, 제가 그렇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프로테니스에서 결국은 열 위험성 평가하는 곳이라는 WBGT라는 그런 네네. 학교에서 결국 32.2도가 되면 경기를 중단시킨다. 그냥 워낙 가격은 운동이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6시 반에 그때 기온을 재서 그것이 해당 사항이 안 되면 경기를 개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올 지내서 체감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그 현장에 나가본 사람 딱 나가보면 지난주까지 뭐 지난주 초반 뭐 이렇게 나가보면 아 이걸 진짜 사람이 움직이면서 뭘 해야 되겠다 안 해야겠다 금방 체감으로 느낄 수 있거든. 그게 체감온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탁상형으로 기상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매뉴얼대로만 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현장에 나가서 느껴보고 또 감독관들도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KBO가 물론 KBO 눈치를 보는 것은 알겠는데 KBO는 또 매뉴얼을 내려줬으니까 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사람이란 것이 다 인체가 비슷비슷한데 그걸 못 느끼겠냐고.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건 운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걸 그냥 굳이 그거 하겠다고 뭐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이날 인천에서의 이 관중 두 분 쓰러진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다음날 KBO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의 모든 경기를 다 취소를 시켰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긴급 실행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그날 경기가 아니라 그 시리즈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정말 유례없는 일이었는데 KBO에서도 조금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사실은 뭐 그 전에 충분히 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조금 뒤늦은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요.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시리즈 때 뭐 수도권은 뭐 굉장한 더위였지만 제가 가 있었던 대구는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 않아, 물론 더웠지만 네. 생각보다 저녁에는 좀 선선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충분히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일단은 뭐 대책을 세워야 된다, 모든 구장 취소하자 이런 결정에 따라서 모두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목요일이죠. 8월 6일 폭염대책 긴급 실행위원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10개 구단 단장들이 이제 모여서 경기 일정 조정 그리고 폭염 관련 경기 진행 여부 결정 및 가이드라인 보완 그리고 경기장 폭염 관련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지난주 일요일까지의 모든 경기를 다 취소시키고 내일이죠. 8월 11일 화요일부터 리그를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9월 6일까지 전 경기 19시 개시로 시간을 미뤘습니다. 고척 주말만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퓨처스 리그도 8월 10일까지의 모든 경기 취소하고 8월 31일까지 모든 경기를 19시에 개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이제 7시 경기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왜 6시 반 경기를 고집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특히 이 폭염 기간에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요. 왜 꼭 6시 반에 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를? 7시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요즘 뭐 피치클락도 하고 다 경기 시간 단축을 하고 이제는 뭐 연장을 뭐 끝날 때까지 간 게 아니잖아요. 끝장 승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11회면 11회 끝나니까. 끝나잖아요. 그러면 7시 경기를 해도 아무 무방하다고 특히나 폭염 기간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네. 꼭 6시 반을 좀 고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올해를 교훈 삼아서 이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을 지금 7월 중순에 하잖아요. 네. 이거를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7만 8초가 가장 덥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조금 그 기간들이 좀 무색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으로 보고 보면 7만 8초가 가장 지금 덥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 브레이크 구간을 그렇게 좀 만들어 가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걸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것인가? 7시 경기도 그렇고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KBO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KBO가 뭐 저도 중계를 하면서 느끼지만 사실 네. 어떤 고정돼 있는 것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 6시 반 경기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개시 시간이 고정이 돼 있는데 네. 진작에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왜 네. 6시 반을 고집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네. 과거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9시 뉴스를 할 때 대부분 9시 뉴스를 했습니다.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9시 뉴스를 할 때 한 9시 한 45분 정도가 되면 6시 반 경기를 하면 그때쯤에 어느 정도 결정이 나요. 스포츠 뉴스에 그러면, 스포츠에 들어가야 되는 거. 또 하나는 지면 신문들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기자를 안 해봤으니까 10시 전인가에 마감 그 다음날 아침판이 나가는 게 마감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조간신문 네, 그렇죠. 돌려야 되니까. 조간신문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에 맞추다 보니까 6시 반 경기를 하는 걸로 제가 여러 번 문의를 해서 그렇게 답이 왔었거든요. 네네. 뭐 그게 지금은 다 그렇게 안 돼. 8시 뉴스도 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지면신문도 마찬가지로 요즘 다 인터넷 모바일로 다 보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 교통편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7시 경기를 해도 충분히 기가 시간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또 길게 아까 지금 연장전이 길게 가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6시 반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도 이제는 정말 뜨겁다고 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조금 더 좀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리고 폭염 관련 이제 경기 진행 결정 가이드라인을 보완을 했는데 폭염 중대 경보일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시 이전에 이제 취소를 하는 것으로 기존안과 동일하고 이제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시에도 현장 판단에 따라서 경기 취소가 가능하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쿨링 브레이크가 생겼습니다. 3회
종료 시 그리고 7회 종료 시 휴식 시간 확보를 위해서 이닝 교대 시간을 4분으로 늘렸고요. 5회 종료 이후 클리닝 타임에도 필요 시에는 최대 6분까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폭염주의보나 경보일 때도 현장 상황에 그 판단을 해서 취소를 시킬 수 있도록 바꾼 것이 가장 큰 변화인데 이게 이제 그 전 인천 경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죠. 예. 근데 이제 축구가 저렴한 그 한 번씩 쿨링 브레이크 타임이 있잖아요. 하이드레이션, 그런데, 수분 섭취. 하이드레이션, 예. 그런데 야구는 축구처럼 막 그렇게 격렬하게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5회 한 번에 그 타임을 주는 것도 뭐 그냥 괜찮다고 봐요. 뭐 3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두 번씩 쉴 정도가 된다고 하면 아예 경기를 하지 않는 게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5회 끝나고 그냥 조금 더 시간을 지금처럼 연장을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두 번씩 쉴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경기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날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연장 미실시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던데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장전이요? 예. 연장전은 지금 뭐 11일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굳이 그 연장 그거를 승부치기로 들어가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11일까지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경기 수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경기 수에 대한 이야기도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폭염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7일이 입추였습니다만 뭐 이제 기후가 이제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한반도의 네. 기후 자체가 이제 동남아 비슷하게 거의 가고 열대 있는 것 기후처럼 돼가고 있어서 야구계에서도 이런 그 기후 변화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좀 대응을 강구를 해야 할 텐데 일단 KBO는 뭐 MLB나 또 일본 NPB와는 다르게 돔구장이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이 기후에 좀 대응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미국, 캐나다 MLB는 8개 돔구장 그리고 NPB도 6개 돔구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도 혹서기 매뉴얼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관중석에 우리도 이제 그렇게 워터쇼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네네. 결국은 미국 같은 데도 이제 날씨가 더우면 막 40도가 넘어가는 날씨도 있으니까 텍사스 같은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리조나도 마찬가지고 아리조나는 뭐 도움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관중분들이 조금 더 이 온열 질환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당장 지금 우리가 우리 현실에 동구장을 많이 짓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들을 많이 강구를 해서 이 폭염을 좀 슬기롭게 지나가도록 또 관중들에게 배려를 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당장 뭐 우리 형편에 맞지도 않는데 동구장을 당장 지어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니까 있는 현실에서 슬기롭게 우리가 풀어나가는 또 거기 대처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유일한 돔구장인 고척도 지금 키움 히어로즈가 자유롭게 못 쓰는 환경이잖아요. 네, 계속 뭐 주말마다 콘서트도 있고 대관이 잡혀 있어서 히어로즈 선수들도 지금 뭐 지난주 휴식기에도 홈에서 훈련을 못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또 돔을 운영하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렇죠. 원래 네. 이제 야구장은 수지 타산이 맞아야 네. 되니까요. 야구장으로 지은 건데 이제 야구장으로 못 쓰는 게 좀 아쉽긴 뭐 콘서트도 하죠.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어쨌든 우리 예. 현실에 맞게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청라와 당장은 잠실, 어떻게 예. 당장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구단에서 많이 그것을 연구를 해서 관중분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현장에 맡기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감독관한테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 감독관들이 정말 소신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KBO가 또 실행위원회에서 감독관에게 만약에 결정권을 많이 넘겨줬기 때문에 이것을 그 감독관들이 결국 현장에서 이거를 잘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을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신 있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그 경기 운영위원들이 다 뭐 야구 전문가고 다 뭐 전에 감독을 하셨던 분들이고 뭐 이렇게 한데 또 기상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네. 기상과 이제 야구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데 결국은 예. 그 감독관들이 기자들, KBO
뭐 이런 분들 관중분들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판단을 하면 좀 현명한 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당장 동구장 신축은 청라와 지금 잠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야외 구장들의 환경 개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팬분들이 최대한 좀 더위로부터 안전하게 경기를 즐기실 수 있도록 더위를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요즘은 그 물 뿌려주는 그런 워터쇼 하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미세 입자 뭐 수분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네. 조금 이제 더위 가시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좀 오래된 구장들은 또 햇빛이 팬분들이 그렇죠. 정면으로 네. 맞기 때문에 특히 최대한 사직구장 같은 데는 네. 그렇잖아요. 네.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수원도 원정 팬분들은 해를 안고 한 5, 6회까지는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쨌든 뭐 팬분들이 계속 또 응원하고 막 움직이시다 보면 그런 더위 때문에 더 힘드실 텐데 최대한 좀 시원한 데서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휴게존도 좀 많이 확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또 지어질 야구장들은 동구장의 필요성이 더 좀 대두가 되는 만큼 네. 어떨까요? 좀 탄력을 받을 수 언더가 있을까요? 이렇게 올라가면 앞으로 지어질 구장들은 그 동구장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이 온도가 이제 동남아 쪽으로 점점 따라가고 있으면서 온도가 더 수온이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히,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게 빨리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람은 그렇습니다. 콕 집어서 이제 부산이죠. 예, 부산 이제 부산이 이제 가장 시급하게 지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예, 부산은 뭐 도시의 규모 자체가 충분히 동구장을 좀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예,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맞아요. KBO 지금 대부분 구장에 켄터키 블루 그래스라는 잔디가 지금 깔려 있는데 이 잔디가 추위에는 강한데 더위에 좀 약하다고 합니다. 적정 생육 온도가 15도에서 24도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잔디 관리 역시도 좀 이 상당히 누렇게 말라가죠.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여름에 이제 보면 구장이 잔디가 누렇게 말라가는 경우가 그런 현상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물을 뿌려줘야 되고 물을 뿌려줘도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그렇죠. 예. 잔디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열을. 네. 더위 때문에 잔디 관리에도 조금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 일정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면 타 종목이지만 이제 프로축구 K리그 보니까 혹서기 동안 8시에 경기를 개시하고 있고요. 뭐 축구는 사실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네. 8시 시작이면 딱 뭐 10시 정도에 끝나게 될 텐데 야구는 사실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스포츠여서 그렇죠. 예, 너무 늦게 끝나면 또 네. 관중분들 이제 집에 가는 교통편이나 이런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예. 연장이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균 시간은 나와 있어요. 그 그렇죠. 시점 예. 한 10분, 20분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인데 결국 이 야구라는 스포츠가 시간 제한이 없는 스포츠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거 이야기는 지금 미국처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많이 되는 막 무제한 뭐 그 경기 승부치를 들어가지 않고 막 한다면 네. 그게 그렇게 적용이 되지만 사실은 11일이라는 연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정해져 있다고 봐야 네,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이닝을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니까요. 네. 일본 프로축구는 추춘제로 일정이 바뀌었군요. 예, 원래 축구가 이제 봄에 개막해서 겨울에 끝나는 시즌인데 일본은 이제 가을 개막, 이제 봄에 끝나는. 예. 축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워낙 우리나라도- 체력 소모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좀 그 변경의 목소리가 있다고 네. 합니다. 사실 뭐 야구는 겨울에는 할 수 없는 스포츠니까 이 올해처럼 이렇게 혹서기에 좀 정기적으로 브레이크를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데요, 예. 올해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게 느끼는 바로는 야구도 이제는 과거에 저희들 할 때는 11월 초가 되면 추워서 못했어요. 그런데 네네. 지금 11월 중순까지 가도 충분히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씨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밤 경기하고 이러면 좀 쌀쌀해집니다만 과거처럼 그렇게 막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11월 중순까지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1월 뭐 한 10일까지 안에까지는 다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아무리 길게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11월 달에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지금 저기 뜨거워지면 사실은 더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게 갑자기 날씨가 이만큼 뜨겁다고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서서히 예, 내려가니까요. 예.
우리가 뭐 경기 많이 취소돼서 이러다 겨울까지 야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네. 뭐 진짜 겨울까지 가는 건 아니고 아, 그렇죠. 네, 늦어져도 이제 11월 한 중순 정도니까 네. 예, 그때까지는 괜찮다. 네. 예. 그러면 미국 같은데 지금 동부하고 서부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동부가 네. 훨씬 겨울이 빨리 오잖아요. 그렇죠. 보면 월드 시리즈 같은 건데 올 때 보면 동부에서 하면 막 이 목도리 다 하고 뭐 이게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걸 덮개로 쓰는 것을 예. 막 쓰고 막 귀덮개. 장갑 다, 예. 다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눈발 막 나는데 야구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초까지 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수에 대한 논의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도 이제 KBO의 여건상 지금 네. 144경기는 좀 많은 것이 아닌가 조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144경기 많긴 많죠. 그렇죠. 예, 예. 많긴 많죠. 이렇게 부상 선수가 많이 나오고 이 더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경기 수를 과거에 뭐 133경기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44경기 체제인데 이 경기 수를 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경기 수가 많아지면 부상 선수가 많이 나고 하면 경기 질의 저하가 생기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팬들의 시선을 외면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경기 수는 조금 더 우리가 탄력적으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네. 것을 뭐 저희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결정적인 거 날씨, 네. 날씨와 이제 우리의 선수 풀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144경기 많긴 많습니다. 많긴 그렇죠. 많은데 줄일 수 있을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논의를 한다고 이게 뭐 답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제 팀 간 16경기니까 한 14경기로 줄이면 126경기가 되는 거죠. 네. 126경기. 뭐 그 정도면 적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약간 또 그런데 126경기로 줄어들면 그것 또한 좀 약간 정기수 좀 적은 것 아닌가 이렇게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조금 더 일본보다 우리가 지금 경기 수가 많잖아요. 네. 일본이 지금 134경기인가요? 예, 그런 거 한그 같습니다. 정도 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본보다는 많거든요. 네. 그런데 선수 수급은 일본이 훨씬 더 잘 되고 있단 네. 말이에요. 이군 어떤 그 운영도 그렇고 또 외국에서 선수들 데려와서 거기서 자체 내에서 키워서 수급해주고 하는 부분도 우리보다 훨씬 더 폭넓게 돼 있고.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KBO는 우리 국내 선수들을 자체 내에서 키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144경기가 때로는 좀 많을 듯 싶으니까요. 근데 결국은 이 경기 숫자를 조금 더 줄여서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 향상 또 야구 수준의 질 이런 것들을 많이 높일 필요가 있는가. 근데 이제 네. 구단이 한번 144경기를 하면서 윤정 캐스터가 얘기했듯이 결국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뭐 그렇죠. 이런 점들이 좀 대두가 되다 보니까 구단에서도 쉽게 지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15경기씩 하면 이제 135경기가 되는데 네. 뭐 그 정도도 근데 그 정도 예, 해도 한 경기씩만 덜 해도 괜찮을 것 예. 같아요. 뭐 그냥 저희의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팀당 16경기를 하다 보니까 한 해씩 그 걸러서 5회 경기를 하고 있다면 4경기를 한 해 만약에 네네네. A구장에서 가서 4경기를 마지막에 오스타 브레이크 끝나고 바로 4경기 할 그렇죠. 때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3경기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경기 수를 좀 맞출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좀 얽혀 있는 논의가 계속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다시 야구합니다. 8월 11일 리그가 재개가 됩니다. 지금 이제 생각보다 모든 선수들이 오래 쉬어서 특히 이제 기아와 NC는 지금 8월 1일부터 취소가 계속돼서 8월에 단 한 경기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일주일 넘게 쉰 거잖아요. 네네. 올스타 브레이크보다도 더 길게 쉬었습니다. 선수들의 실전 감각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올 정도예요. 그것도 있고 또 아시안 게임이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또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9월 21일부터 지금 아시안 게임이 야구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 9월 10일이 넘어가면 바로 소집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한 일주일 전에 그러면 소집하겠죠. 그것 또한 지금 경기가 뒤로 밀쳐졌기 때문에 유불리가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선두 싸움을 하고 있고 또 5위를 쫓아가는 밑에 팀들도 희망을 잃지 않는 상황에서 상당히 변수가 많이 생긴 그런 26 시즌이 돼버렸어요. 네.
잔여 경기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네. 이 잔여 경기는 지금 아시안 게임 선수들 없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각 팀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손해 아닌가? 네. 뭐 대진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막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잔여 경기가 이 지금 폭염으로 취소된 경기 전까지는 크게 아시안 게임을 인해서 빠져나가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발 투수들이 다 빠져나가고 뭐 또 두산 반물까지도 KT, 빠져나가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산도 이제 곽빈, 최민석이 빠지기 때문에 가장 좀 타격이 큰 구단 중에 하나인데 또 네. 곽빈 선수가 아마 뭐 아시안 게임 가서도 에이스 역할을 한다면 뭐 그러니까 결승전에 던지면 돌아와서도 또 쉬는 그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잔여 경기 뭐 일정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지금 상당히 좀 가슴을 졸이고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드네요. 현재로서는 곽빈 선수가 결승에 우리가 올라간다는 가정에 놓고 보면 결승전에 선발로 나오게 스케줄을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두산은 상당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물론 뭐 두산뿐만 아니라 10개 구단의 모든 팀들이 이 아시안 게임에 나간다는 것은 결국 주축 선수들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경기 수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을 때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 수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부터 다시 야구를 볼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옵더야 픽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기대되는 대진을 이순철 의원이 LG 키움 내일부터 3연전인데요. 저는 LG 키움을 픽을 한 이유가 결국은 LG가 지금 1위를 달리다가 3위까지 떨어졌잖아요. 네네. 지금 4, 5위에게도 쫓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그동안 폭염 전에 LG 트윈스의 경기력이 특히 선발진에서 무너져가지고 경기력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라스코 선수가 합류하에서 이것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물론 첫 경기 나와서 7이닝 퍼펙트를 하면서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만 네. 나머지 투수들이 그걸 뒷받침하지 못하고 또 카라스코 선수가 두 번째, 세 번째 나갔을 때 어떤 또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야수들까지도 지금 많이 허물어져 있는데 근데 첫 경기가 묘하게도 또 선발진들이 좋은 키움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이 LG가 폭염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되는 경기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경기를 해서 치가 더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 4, 5에게 잡히는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래서 좀 기초가 주목되는 그런 LG 트윈스 경기 같아요. 네, 이 시리즈에서 LG가 분위기를 반전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제 선두권 싸움으로 가느냐, 그렇죠. 아니면 중위권에서 이렇게 계속 접전을 펼쳐야 되느냐, 그런 분위기가 걸려 있는 중요한. 거기다가 지금 키움 시리즈고요. 히어로즈는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네. 데이비스 선수가 타선에 합류가 되면서 어느 팀도 지금 후반기 들어와서 키움 히어로즈하고 경기하는 것을 가장 까다로워하거든요. 키움 히어로즈는 이제는 뭐 포스트진도 할 일도 없고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상대 팀들만 괴롭히는 그런 경기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하기가 또 그런데 상위 팀들은 키움 히어로즈하고 하면서 최소한 2승 1패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1승 2패라든지 만약 3패까지 한다고 한다면 그 충격의 여파가 그 다음 3연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매우 까다로운 팀이 되기 때문에 LG 트윈스의 그 폭염 이후의 경기가 매우 주목되는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왜 픽 이야기 안 합니까? 저요? 네. 제 픽이요? 내일부터 이제 두산 한화 이 3연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주말에 두산 기아 이 경기도 상당히 중요한 경기죠. 두산과 기아의 주말 시리즈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갑니까? 전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잠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요일에 광주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좀 스케줄이 좀 꼬였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저하고 안 만나기 때문에 저는 뭐 만세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이순철 의원님이 저를 또 피해 다니셔서 스케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누가 피해 다니는지는 우리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주에 또 알차고 재미있는 중계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